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언어청각학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10회 언어치료인의 날 맞이해서 축하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언어자립사를 위한 음성위생입니다. 저는 지금은 춘천에 있는 한림대에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활동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재활병원이나 이비인후과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도 많은 음성 문제를 겪었었고요. 특히 재활병원에서 일할 때 하루에 많게는 이제 막 10세션씩 이제 평가 치료 활동을 하고 나면 목소리가 많이 상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참 힘들었고, 이비인후과에서는 특히 이제 목소리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 치료를 하는데 저 스스로 이제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인후두 역류질환 증상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을 때는 상당히 민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목소리가 안 좋은 경험을 한 번씩 하셨을 거고요. 그게 이제 언어재활사로서 이제 사실은 음성장애에 대해서 배우고 이미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해보셨거나 치료를 해보셨거나 그런 경험은 많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목소리가 안 좋을 때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마 가장 많은 경우에는 심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목소리가 이제 만성적으로 안 좋고 질환이 있을 땐 당연히 선생님들을 배워야 하지만 저희 스스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직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의사소통장에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음성장애가 메이저한 영역의 하나로서 간주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음성장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어 의사소통의 토대가 되는 목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소아나 성인에 모두 영향을 주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 직업상 퍼포먼스 나아가서 수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소리에 대해서 내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다 잘 익히셨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골, 뼈, 또 근육들이 관여를 하고 평상시에 숨을 쉴 때 성대가 열려 있다가 성대가 모이고 나서 공기가 밑에서부터 빌드업이 되면 비로소 이렇게 진동이 되고, 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대가 미세한 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성대에 고유층이 있고 이렇게 천천히 성대가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성에서는 1초에 100번 이상, 여성에서는 1초에 200번가량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는다. 아주 미세한 이상이 있어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다 배우셨을 겁니다. 또 저희가 물이라고 하는 짧은 1음절짜리 단어를 산출을 할 때에도 이 신경 구조들을 통해서 신경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비로소 말 산출을 하게 되는 거고, 숨 쉴 때부터 그 과정이 시작이고 보컬 트랙을 지나서 말 산출을 하게 된다. 그때 이제 호흡, 발성, 공명, 조음의 과정을 거치고 어느 한 군데에서도 이상이 생기면은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그런 내용을 다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발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음성장애라고 하는데, 성대, 호흡기관, 성도의 구조적인 이상 또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말장애고, 목소리의 높낮이, 크기, 또 목소리의 질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 인구에서는 뭐 30% 얘기하지만 일생 동안 뭐 일시적으로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아지는 건 다 합치면은 뭐 거의 안 겪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 목소리 문제 때문에 아예 수업을 못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5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음성 증상을 보고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 비율이 되고, 특히 이제 음성 피로 증상, 즉 목소리를 쓰면 쓸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증상을 많이 겪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군별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음성 사용 수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보컬 퍼포머, 무슨 차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성 사용 수준에 따른 엘리트 보컬 퍼포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 배우, 성우 이런 분들은 목소리가 안 좋아지면은 똑같은 목소리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분들은 직업적인 부분에서 주관적인 불편감을 많이 느끼지만, 저희 또 교사, 교수, 또 성직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에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불편감을 더 호소하게 된다. 그런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목소리 문제를 보일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교수님들에 관한 것이긴 한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또 조용한 데보다는 소음 환경, 또 빠른 말속도, 높은 음도 음량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기침 자주 하거나 못 가다듬는 분들, 또 학생들이 막 말하는 와중에 말을 해야 되는 분들, 또 한 호흡에 너무 길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목소리 문제에 영향을 준다. 또 한 시기로 따져보면 이제 아무래도 학기 초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쓰는 학기 말로 갈수록 음성 피로 증상이 심해지고, 그럴수록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 일정하게 계속 크고 높게 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음성 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다 잘 지키는 것은 아니더라. 또 수면의 질, 스트레스, 코로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른 직군 말고 언어 재활사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음성 사용 수준 중에서는 레벨 2 프로페셔널 보이스 유저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중간 정도 이상이 되는 목소리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경력 초기에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70%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음성 피로를 호소하게 되고요. 위험 요인으로는 오랫동안 말하는 것도, 우리 어떤 대상자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하고 이제 놀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큰 소리 사용하고 머더리즈 비슷하게 이렇게 높은 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또 자주 못 가다듬고 물을 자주 못 마시고, 또 시끄럽고 건조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직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보면 워밍업을 좀 하거나 쉰다,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좀 오래된 선생님들은 초기의 선생님들보다는 음성 피로도가 낮은 편이긴 한데, 아마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좀 치료 세션 수가 적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관리하는 요령이 생기거나 또 본인의 목소리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군, 주로 치료하는 장애군에 따라서도 삼킴장애나 실어증을 치료하는 SLP보다는 난청이나 음성장애 치료하시는 분들이 더 음성 사용량이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더 많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언어재활사의 경우에도 아직 언어재활사 선생님이 아니지만은 약 10% 정도가 음성 문제 위험을 겪고 있고, 학기 초보다는 학기 말에 더 음성 피로를 느낀다 이렇게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직업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언어재활사들이 음성 증상을 보고하고 있고요. 특히 특이하게도 이 위험 요인으로서는 음주 여부가 위험 요인으로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음성장애를 경험하신 분들, 스스로 만성적인 음성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들이 놀랍게도 한 3분의 1 정도가 되시고, 이것 때문에 치료 세션을 실제로 줄여본, 즉 음성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음성 활동에 하는 참여까지 줄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10% 정도 넘는다. 그것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제 음성 위생에 관한 지식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저희 기본적으로 배우니까 80~90%는 되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잘 수행하시는 분들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보고된 바가 있고, 음성 피로도에 관해서는 특히 이제 주관적으로 내 목소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음성 피로에 관련되어 있는 보컬 퍼티그 인덱스 점수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주 40세션 이상 오래 치료하시는 분들은 세팅별로 봤을 때는 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또 이제 치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음향학적으로는 저주파 대역의 에너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배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주파수 대의 에너지는 낮아지는 반면에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고주파수 대의 에너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서 높아지더라, 그런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뭐 증상은 우리가 뭐 다 배웠습니다. 목소리 문제가 목쉰 소리, 또 음성 피로, 기식성, 발성 범위 감소, 무성증, 또 흔히 삑사리라고 하는 음도 일탈, 쥐어짜는 음성, 음성 진전 타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발성의 범위에서 큰 소리, 높은 음 말고 낮은 음, 또 작은 소리를 못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조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리를 좋게 못 내게 되면 저희가 더 잘 내보기 위해서 컴펜세이션을 해서 더 큰 소리를 내게 되고요. 그러면 목소리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게 안 좋아졌다가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회복 탄력성 혹은 음성의 리질리언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보상적 노력에 의해서 악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성 치료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수술하지 않는 이상 또 약을 드시지 않는 이상은 행동적으로 하는 방법, 직접 치료가 있고 또 간접 치료가 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간접 치료에 해당되는 음성 위생 교육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 보면 이제 큰 소리 내고 소리 지르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꼭 우리가 말할 때뿐만 아니라 크게 웃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것, 가장 안 좋은 거, 뭐 흡연 같은 거 말할 필요도 없고요. 탄산음료, 커피, 술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못 가다듬는 거, 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후두 역류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죠. 왜냐면 술 드시면은 술만 드시는 게 아니라 술 자체도 어떤 그 위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은 안주도 같이 드시고 안주는 보통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지죠. 그리고 늦게 드시게 되니까 또 늦게 주무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목을 가다듬고 그럼 성대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음성 피로가 심해지고 악순환입니다. 또 이제 큰 소음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말한다든가 미세먼지가 있는 환경에서 또 에어컨을 굉장히 세게 틀고 건조한 그런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물입니다. 물을 이제 저희가 벌컥벌컥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모금씩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바쁜 치료 세션 가운데서 이렇게 물을 드시게 되면 자꾸 화장실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쉽지 않잖아요. 앞 세션 치료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뒷 세션 아이가 일찍 와서 막 빨리 들어오고 싶어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스트레스 피하기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편안하게 말하기, 약간 긴장을 풀고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 자세. 한 가지만 좀 짚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컴퓨터에서 선생님들 치료 계획서 뭐 평가 보고서 쓰시다 보면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턱을 당기고 보컬 트랙을 잘 정렬을 하시고 입 안쪽에 울릴 수 있는 공간을 풍성하게 울리게끔 공간을 좀 넓혀주시면 공명이 잘 된다. 그 다음 충분한 호흡 활용.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실 필요가 있고 그 크게 들이실 때 가능하면 코로 들이시게 되면은 조금 습기를 더 머금고 공기가 들어오게 돼서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코 관리, 인후두 역류질환뿐만 아니라 더 상당히 좀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게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은 알러지 비염 같은 것들인데요. 알러젠으로부터 이제 노출을 좀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좀 드라잉 드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히스타민제 같은 거 드실 때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역류성 질환 관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질환이 역류성 질환이 한번 있게 되면은 단순히 좀 술을 안 드시는 거 이외에도 이제 약물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증폭기기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음성 휴식도 많은 경우에 좀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아예 말을 안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음성에 대한 수술을 했다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도 포노 트라우마가 있을 때도 일주일 이상 긴 기간은 이런 절대적으로 음성 휴식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음성 휴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꼭 필요할 때만 음성을 쓰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아예 쉬는 것 말고는 에이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그냥 난 평소대로 말할래 하지 마시고 조금씩 쉬는 것도 분명히 음성 휴식에 해당이 된다. 최소화하고 양을 최소화하고 워밍업을 하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약속 같은 거를 좀 취소하시고 그 다음 음성 보호를 위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위생 지식은 좀 루틴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 출근하자마자 물떡, 이런 상황과 관련된 거, 또 점심 먹고 나서 후드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허밍하는 거, 정수기 눈에 보이면 물 한 모금 드시는 거, 치료 교구 정리하고 나면 스트레칭 한번, 그 다음에 상담 마치고 나면 물 한 모금, 치료 세션 사이에 1분 동안 반폐쇄성도 훈련, 뭐 이런 거, 빨대 발상 이런 거, 그 다음에 간식 먹고 나면 그런 상황에서는 목 가다듬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쓰는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만들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 산출 과정의 복잡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제들이 관여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 음성 위생과 관련돼서는 특히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목을 완전히 쉴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상대적 음성 휴식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고
또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을 지식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장소, 사물, 상황 이런 것들을 SLP로서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시는 그런 일상생활 루틴과 관련지어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 먼저,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제 머리를 잘 깎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성위생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